네, 이번 주제는 서류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종 관련 사전 질문에서 서류평가 관련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단 서류평가를 패스를 해야 그래야지 면접을 갈 수 있는 거니까 아마 그래서 궁금한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수상, 봉사 등 서류평가에 변경된 점이 있는지를 되게 궁금해 하셨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 대학은 기본적으로 어떤 평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수상이나 봉사나 이런 비교과 그런 활동에서 평가가 그게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1년만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을 3년간을 계속 좀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평가 기준을 바꾸고 이러는 거는 그 학생들한테 오히려 더 곤란함을 느끼게 할 것 같아서요. 일단은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어요.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희도 되게 고민이 많아요. 이 팬데믹 때문에 진짜 입시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은데, 그래도 저희도 이 사태를 똑같이 겪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희가 뭐 다른 나라에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아마 요즘 고등학교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상황을 저희도 되게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대학도 되게 힘들고요. 예, 여기 이 두 분들은 등교도 못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입시를 하면서 가장 큰 대전제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뭐 고3이 됐던 뭐 재수생이 됐던 누가 됐던지 간에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의 대전제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더 좋은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도 아이들이 이제 불안해하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팬데믹 상황 같이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활발하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정성평가잖아요. 수치화하지 않기 때문에 봉사활동 시간, 뭐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이제 교과 활동, 뭐 독서 활동 이런 부분들이고, 동아리도 친구들끼리 어쨌든 학교를 고3이 등교하니까요. 그 부분들을 살 수 있으면 그 부분들 하면 좋겠다. 그래서 보면 방과 후에 마스크 쓰고서 이렇게 거리 두기처럼 삼각형으로 앉아가지고 아이들끼리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배제한다고 하는 것도 저는 사실 어쨌든 현장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충실하게 하면 수치화되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도 되게 중요하게 좀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서류평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교과와 비교과 중에 어떤 부분이냐 되게 궁금해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게 정성평가이고 종합평가입니다. 아까 이렇게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교과는 몇 퍼센트를 보세요? 비교과는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이렇게 교과 몇 퍼센트, 비교과 몇 퍼센트 이렇게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 있어요. 저희가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으로 평가한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업 역량이 그러니까 전체 100으로 했을 때 35%고 잠재 역량이 40%고 그다음에 사회 역량이 25%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교과 성적이 35%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 역량별 퍼센테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이외에 저희가 따로 퍼센테이지를 둬서 평가하는 건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교과 성적은 학업 성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은 당연한 얘기지만 잠재 역량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예요. 뭐 하나를 이렇게 상징하거나 아니면 그걸 대변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얘기일 수 있지만 교과와 비교과가 둘 다 중요한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종합평가이기 때문에 뭐 하나를 잘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전형도 아니고요. 뭐 하나를 못한다고 해서 떨어지는 전형도 아닙니다. 저는 사실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들을 뽑는 건데 교과가 나쁘고 비교과만 좋으면 그걸 어떻게 뽑냐. 그거 자체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균형 잡힌 생활이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안에서 좀 이해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올해 그 고3이 처음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적용되는 학생들이에요. 현장에서는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학년이 딱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그 개정 교육과정이지만 평가의 방식은 지금 입학한 20학번들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학교마다 그 이수 과목이나 수강자 수가 다른데 서류 평가에서 어쨌든 교과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교과 역량이라는 것이 들어갈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평가에 저희도 되게 고민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서울시립대학교는 그 공통 과목하고 그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을 중점적으로 일단은 평가를 하긴 할 건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진로 선택 과목은 평가를 하지 않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뭐 성과평가제로 되잖아요. ABC로.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등급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합격자 뭐 평균 이런 거 등급을 내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등급이 아니니까 당연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진로 과목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 이 진로 선택 과목에서도 중요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학과 인재상에 따라서 예, 필요한 과목들은 저희가 당연히 그게 뭐 꼭 성취도가 아니더라도 뭐 세특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 학생이 어떻게 이걸 배웠는가 그런 교육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평가를 할 거고요. 사실 그냥 저희가 등급을 평가를 할 때도 등급 얘기를 하면 또 그런 얘기를 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합격자 평균이 예를 들면 뭐 2.5라고 나오는데 우리 아들은 1.8인데 왜 떨어졌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형평가 아니라서 1등급이 떨어지고 2등급이 합격할 수도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 하나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 어떤 게 중요하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요. 예, 그런 비중 없어요.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냐 그런 것도 없어요.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그냥 걔 1학년에 들은 수업이든 2학년에 들은 수업이든 3학년에 들은 수업이든 얘가 국어 과목은 이런 과목을 들었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이수 과목은 몇 개고, 이수자는 몇 명이고, 점수는 몇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몇인가 이런 걸 보고 평가를 하고요. 평가를 할 때 저희는 이런 교육 과정이나 이런 학습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질문에 저희 계열별 학과별로 중점적으로 보는 과목이 있나요? 지원학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사실은 지금 학생들이 이제 선택교육 과정이니까 공학 계열을 쓸 때는 물투를 기본으로 제시하는 학과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리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근데 물투까지 이제 진로 과목이지만 한다고 했을 때 어려워서 못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불이익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학과 관련된 과목 이수하지 않았는데 괜찮을지 아니면 어떤 과목을 또 특별히 보는지 이런 질문을 좀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물리학과를 지원한다고 쳐요. 근데 물리2를 고등학교에서 개설을 하지 않았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개설했는지는 저희가 다 보면서 평가를 하거든요. 교육 과정을 다 보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감안은 해줍니다. 얘가 피한 건 아니구나라는 걸 감안은 해주는데 근데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도 상대평가예요. 네, 그러니까 그 물리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대부분 다 물리2를 듣고 오시는 사람들이에요. 그 학생이 만약에 누구 탓이 됐던 물리2를 못 들었으면 나는 물리2를 못 들은 상태에서 물리2를 듣고 온 애들이랑 경쟁한다는 거를 인식은 하셔야 되고요. 내가 물리2를 비록 이수를 하지 않았지만 이수한 학생들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어쨌든 어필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예, 그래서 계열이 바뀌는 것 자체로 예,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걸로 불합격이 된다거나 아니면 얘는 불이익을 받고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학과에 저희 인재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 이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 어려운 상황에서 증명을 해내야만 된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내신이 낮아도 활동이 좋으면 합격이 가능할까요? 활동은 다소 부족해도 내신이 높은 게 유리할까요? 반복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사정관님. 둘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학종 준비할 때 예, 교과를도 우선했어요? 비교과를도 우선했어요? 저는 어느 하나를 중점적으로 하지 않았고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걸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비교과 활동에도 진심으로 해야 되고 학교 성적도 나 비교과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학교 성적도 1등급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비교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안일하게 하면은 이게 흐지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수시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모든 것을 다 참여하되 진심으로 해야지
먹힌다. 그냥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도 비슷해요. 근데 다만 시험 기간일 때는 좀 교과를 우선적으로 하고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비교과를 우선적으로 하니까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아무거나 다 하면 되는 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합격한 학생들이 보통 학기 말 졸업하기 전에 합격 수기 같은 걸 되게 많이 써요. 학교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남기는 글로. 근데 저희 학생 중에 작년에 한 학생이 뭐라고 썼냐면 그러니까 시험을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모의고사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다음에 나는 비교과 활동도 뭐뭐를 했지. 그러면서 일종의 그러니까 정신력의 어떤 그런 멘탈 관리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했다고 하고 모의고사나 비교과가 그러니까 상도 받고 싶었는데 잘 안 되고 그럴 때 나는 교과 공부도 열심히 했지. 근데 그런 부분들이 본인한테 굉장히 크게 위로가 됐대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뭐 하나가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야 라고 했던 것이 3학년의 생활을 끝까지 마무리하는데 되게 도움이 됐대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희가 선생님들끼리 막 밑줄 쳤거든요. 그래,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 왜냐면 3학년의 생활을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정신력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 유지할 수 있을까도 저희 교사들이 되게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말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어느 한쪽이 좀 부족할 때는 나 이런 부분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보완할 수 있지. 뭐 이런 부분들이 끝까지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입시 치러본 사람들이에요. 다 한국인이라서.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도 그 입시를 할 때 그 심정을 잘 알고 있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평가를 할 때 저희도 굉장히 진심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 한 명 한 명 평가할 때 좀 진이 좀 빠져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이렇게 진심으로 준비한 학생일 경우에는 그게 그 서류에서 아우라가 좀 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대충 평가한다거나 그러진 않고 진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비교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도 입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전형의 그러니까 입시의 대전제는 이 학생이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학생은 논술을 잘하니까 우리 수업에 잘 따라갈 수 있을 거야. 이 학생은 교과 성적이 굉장히 높으니까 우리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겠지. 이 학생은 수학 능력 시험을 되게 잘 봤어. 그러니까 대학교 수업을 잘 따라갈 거야. 그게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 수능 전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 학생이 학교 생활에 충실했기 때문에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그게 잘 드러나기 때문에 대학 생활도 충실할 거다. 라고 생각해서 뽑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교과 성적이 낮은 학생이 학교 생활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네. 근데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래요. 그냥 교과가 더 중요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도 중요하고 비교과 성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과하고 비교과는 일종의 반비례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교과에 시간을 많이 들이면 그만큼 비교과를 할 시간이 없을 것이고 비교과에 시간을 많이 들이면 그만큼 교과 성적이 잘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곡선에서 밸런스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재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시험 기간에는 교과를 하고 남는 시간에 비교과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그다음에 이제 시립대를 너무 가고 싶은데 근데 원하는 학과가 없다. 그러니까 진로와 관련된 자기가 계속 준비했던 학과가 없다. 그런데 인재상에 부합하면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면 내가 계속 준비했었던 학과랑 다르지만 그 학과를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은 사실 우리 학생들이 좀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누가 먼저 하실래요? 네, 지원 받아요. 네. 제가 먼저. 네. 일단 이 친구 질문을 보면서 가장 처음 들었던 생각이 대학을 최종 목표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대학이라는 거는 나중에 직업을 갖기 위한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뭔가 대학만을 보고 그거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좀 먼 미래를 보고서 다른 과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 동기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좀 이 친구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시립대 철학과에 입학하게 된 경우인데 우선 저의 경험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의 꿈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줄곧 연출가였어요. 그러니까 PD라는 직군에 종사를 하고 싶었고 그와 관련된 비교과 활동들이나 동아리 활동들이나 수상 같은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철학과에 선택하게 된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다들 의아해 하세요. 너가 철학과 갈 줄은 몰랐다? 혹은 미디어랑 철학과랑 어떤 관계가 있어서 학종이라는 전형을 통해서 네가 지원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어떻게 제가 했던 기록들을 철학과랑 관련돼서 어필을 했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상력이나 제가 만들고 싶어하는 영상 제작물이 어떤 인권에 관한 주제로서 그런 영상들을 만들고 싶고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저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혹은 관점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게 철학과에 가서 어떤 역사적으로 다양한 말들을 했던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제가 배우면서 그 사상들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중의 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교수님이 봤을 때 교수님도 제 생기부와 자소서를 보고 평가하시는 것처럼 면접 때도 너는 연출가라는 꿈을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영상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네가 철학과에 와서 왜 이런 걸 하고 싶냐라고 질문이 나왔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학생 스스로 잘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학과 못 가가지고 뭐 이렇게 아쉽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는 약간 미디어 학과를 꿈꿔왔었지만 학과 사이트나 어떻게 보면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입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봤었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미디어 학과가. 저는 약간 좀 영상을 만들고 어떤 그 영상을 만들면서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제가 본 학과의 미디어학과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나 영상 제작에 대한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배우는 게 중점이어가지고 저는 철학과에 온 것을 되게 만족하고 미디어 학과에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학생들이 6개, 그러니까 학종을 쓸 때 사실 모든 대학에 동일한 학과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학과 명칭도 살짝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왜 다른 세부 전공도 다르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그 연계 전공이라고 하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열 안에서는 네가 한 활동들이 어떤 맥락에서든지 다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심을 두는 게 무엇이냐. 아까 말하면은 단순하게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싶은 메시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메시지나 사상을 배울 수 있는 학과를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사회생활을 한 3, 40년 할 수 있는 모든 걸 갖추는 건 아니거든요. 대학에 가서 뭐 복수 전공도 할 수 있고 대학원도 할 수 있고 다른 부분들을 이제 다시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 지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향점이 맞다면 저는 학생들한테 그 연계 전공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네가 그 학과를 단순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지향점이 그 동일하다 사실은. 근데 그 학과들에서 그 부분들을 다 배워서 네가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아까 왜 미디어를 철학으로, 근데 되게 유명한 그 영화 감독이나 PD들을 보면 미디어나 신문방송을 전공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사회학이나 심리나 뭐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은 학생들이 되게 잘 받아들이고, 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한 전공과 다르구나. 그러니까 아까 사정관님도 학과 인재상이 중요하다. 그게 전공 이해도를 높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학종을 지도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공 이해도가 떨어진다. 네, 맞습니다. 그 전공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서 도전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재찬 학생이, 그러니까 대학이, 그러니까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그 전체적인 틀은 맞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대학도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수험생 여러분들은 학문을 하러 학교에 오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학문이라는 거는 정의를 하는, 그러니까 데피니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철학과를 가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철학과가 뭐 하는 학문인지 정도는 아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어국문학과를 가시겠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국어국문학과가 뭐 하는 학문인지, 그러니까 그 학과를 나와서 뭐가 될 수 있느냐 보다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치는 학과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많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진로 선택 사항이 1학년이랑 3학년이랑 다르면 학종은 거의 불합격한다. 뭐 이런 낭설이 퍼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솔직히 고등학생 입장에서 뭐 좀 꿈이 바뀔 수도 있죠. 예, 누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는 미래에 뭐가 되겠어라고 이게 확고하게 정하고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그거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현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년 동안 미디어학과를 꿈꿨을지는 모르겠지만 3년 동안 미디어학과를 꿈꿨다고 해도 철학과를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철학과를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이지 왜 3년 동안 너는 철학과를 꿈꾸지 않았니? 불합격 이런 식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봉사 시간, 수상 개수, 독서 권수 이걸 어느 정도 해야 비교과가 좋다고 하는지 수치로 말해달라는 질문이 있으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정해져 있진 않잖아요, 사정관. 네, 그렇죠.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애초에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봉사활동 몇 시간 이상이면 몇 점, 뭐 학생부 교과 등급 뭐 1등급이면 몇 점, 2등급이면 몇 점 이렇게 평가를 할 거면 그냥 엑셀에 수식 넣어가지고 돌리면 그거 1시간, 2시간이면 끝나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평가를 하진 않아요. 진심으로 날밤 새가면서 최대한 볼 수 있는 거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저희가 한 번 보고 평가를 하지 않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상대평가거든요. 저희가 전체 풀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봤을 때 이 학생이 좋은 학생인지 나쁜 학생인지 평가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하고 별로네 라고 생각하고 갔던 애가 나중에 가다 보니까 그 풀에서 굉장히 좋은 애였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또 평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아까 교과하고 비교과가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거에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니까 한 학생에 대해서 한 번만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롤백 하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도 그러니까 기준을 확립해 가면서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퍼져 있는 낭설 중에 뭐 교과 3점 뗀 나에 뭐 서류도 보지 않는다더라, 뭐 봉사활동이 20시간 이하면은 뭐 아예 뭐 안 본다더라,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네, 근데 그런 오해가 자꾸 연말이면 뭐 어떤 대학은 뭐 봉사 몇 시간, 책 몇 권, 막 이런 수치를 계속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불안감의 조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학교의 상황별로 다르고 지역의 상황별로 다르고 사실 어떤 전공을 선택하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그 학교의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정보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 쪽심 있게 나의 그 의지대로 좀 주도적으로 가는 게 훨씬 좋았던 결과인 것 같아요. 그 합격했던 학생들을 보면 그럴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동주가 되자 부끄럽지 않을까요? 엄청 신랄하게 비평하는 사람처럼 깠어요.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나 보다. 한 30%에서 40% 정도 결과가 바뀌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옛날 사진을 많이 올려두셔가지고 네, 젊을 때 사진.